제40조의 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 4제 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 6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0조의 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 4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 4제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 4제 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제40조의 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4.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 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 7제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 10제 1항을 위반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 10제 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 10제 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 11제 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 11제 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 11제 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 11제 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 11제 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 13제 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 13제 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 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40조의 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 수행 방식 1.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이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2 이상의 회계법인, 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40조의 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2.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0조의 11. 자격의 표시 등 1.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 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 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 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 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공인회계사 한 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 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 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 14. 체류 의무. 1. 외국 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 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이 외국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 15. 구비서류의 제출. 1.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 16. 비밀 엄수. 외국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 공인회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 17. 징계.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 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 9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 9 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 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 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 10제 1항을 위반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 10제 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 11제 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 11제 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 11제 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 11제 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 11을 위반하여 회계법인의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 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 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 공인회계사가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 외국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제40조의 18. 준용 규정.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3항 제5항 및 제48조의 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 목적 및 설립 1.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4.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5. 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입회 의무 제7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43조 윤리규정 1.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촉 등 1.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의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 분쟁의 조정 1.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 제19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회의 제3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 등 1.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회차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의 회계영수원을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7조 감독 1.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이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 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8조 징계
1. 금융위원회는 공인의 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2제 1항에 따른 공인의 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의 계사의 외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의 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공인의 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 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4. 견책 3. 공인의 계사에는 회원인 공인의 계사,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의 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가채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의 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제48조의 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 금융위원회는 제39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 공인의 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관계장부 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 2제 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 업무의 위탁 1.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 2, 제30조 제2항, 제40조의 4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 5, 제40조의 6, 제40조의 13제 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 2제 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징계위원회를 가름하는 위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이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의 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 2 과징금의 부과 1.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가 제3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위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4.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 분할 신설회계법인, 분할 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 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 분할 신설회계법인, 분할 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 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3. 이의신청 특례 1.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2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이하 과징금 납부 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